앞으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수능 준비 방향성 같은 거 얘기 좀 하려고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에 급하게 만들었어. 꽤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부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자료 쩌는데 싶어가지고 불렀어. 이제 자, 첫 페이지부터 볼게. 자, 일단 지금 만들어준 교재는 뭐냐면은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야. 그치? 작년 수능.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이랑 뭐 등급표 같은 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출제 경향은 그냥 이렇게 쫙 나와 있어. 한 번만 읽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다. 수학 만점자가 2,520명이래. 구모에. 그치? 상위권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최고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졌어. 그치? 최고 난이도 소위 킬러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교육부에서도 얘기하는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는 기본적인 골자가 작년 수능의 구조였어. 그치? 작년 수능의 큰 기조였는데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고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그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막 편법으로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 편법으로 풀리는 문제들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이제 편법으로 풀리는 문제들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어렵지 않은 문제만 출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4점짜리 중에서 애매하게 어려웠던 4점짜리들 있잖아. 쉬운 4점짜리들. 그 녀석의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1컷 보면 알겠지만 확 떨어졌네. 확통 1컷이 원점수로 88인 줄 알았더니 94야. 확통은. 그죠? 어서 보세요. 그래서 확통으로 1등급 맞으려면 한 문제 틀려야 돼.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못 맞는다는 얘기야. 그죠? 여유가 없네. 그래가지고 등급 맞추려면 미적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미적분 하라는 얘기입니다. 등급 맞추려면. 왜? 점수 좀 낮아져도 여유 있잖아. 등급 맞추는데. 그죠? 미적분으로 1등급 만들어야 돼. 그럼 한 4문제까지는 여유 있다고. 그죠? 올해는 1등급 컷이 조금 올라가긴 할 거야. 그래도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 의대가 증원이 됐잖아. 그지? 의대 증원 돼가지고 조금 상위권 재수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거거든. 그래가지고 1등급 컷이 올라가긴 할 건데 막 무지막지하게 10점 이상 올리진 못할 거야. 진짜 10점 이상 올리진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1등급 컷은 한 84점 정도에서 85점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 그래서 우리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88점이 목표가 돼야 돼. 이제 88점이 목표가 돼야 돼. 좀 불안하다 그러면 92점이 목표가 돼야 돼. 이제 그러면은 소위 킬러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빼고, 그지?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빼고 해가지고 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최저 맞추는데 제일 무식한 게 이렇게 맨 마지막 문제들 킬러 문제 붙들고 있는 게 제일 무식한 거야. 그치? 우리는 점수만 맞추면 돼. 정시로 대학 갈 거 아니잖아. 그치? 정시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 두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 맞추는 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치? 왜냐면은 나머지 문제 맞추는 공부 양이랑 이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양이랑 보면은 이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 그치? 그럼 이 두 문제를 가뿐하게 포기하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맞추는 데는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무지막지하진 않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수학만 가지고 지금 등급 맞출 수는 없잖아.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한 92점에서 88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그치? 등급 맞출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EBS 교재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EBS 교재 연계율은 50%지만 수학은 문항의 특성상 연계 체감이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 그지? 50% 정도가 연계가 됐대. EBS 교재, 연계 교재는 뭐 있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있어. 그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있어. 그럼 과연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우리가 꼭 풀어봐야 될까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야. 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은 한 장에 한 문제씩 정리를 해놨어. 맨 왼쪽에 있는 박스 칸도에 있는 문제가 수능 문제야. 그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오른쪽 문제가 그 해
3, 6, 9 모의고사랑 작년 수능. 오케이? 그래가지고 걔들이랑 작년 수능이랑 연관성 같은 거 한번 조사해봤어. 그래서 얼마나 연계가 돼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그치?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온다 하고 뭐 설마 1번 문제 우리 틀리겠어. 자, 2번 문제 가면은 2번 문제에서는 작년 수능에서는 저희가 출제가 안 됐어. 뭐야? 미분계수에 대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 그치? 그런데 3월, 6월, 9월에 미분계수의 형태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네. 그 기조에 따라 가지고 그해 수능에도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거의 그 작년도 수능보다는 그해 본 모의고사 기조를 거의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설마 2번 틀리겠어? 그치? 자, 3번으로 갈 거야. 3번 문제도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야. 그치? 왜냐면 수원 파트는 거의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 그제? 그래가지고 각 단원별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삼각함수 파트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한 문제, 뭐 각 변환에서 한 문제, 뭐지? 그거. 삼각함수 활용해서 한 문제. 그렇게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각 변환 문제, 이런 형태 문제는 항상 단골 출제 문제니까. 그치?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복습할 기회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연속은 3월이랑 6월에만 출제되고 9월에는 출제 안 된 상태에서 수능에 출제가 된 상태야. 그치? 그래서 연속 파트도 조금 수트 파트에서 낼 파트가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극한이랑 연속에서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될 텐데 연속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우는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연속만의 성질을 가지고 출제되지 않고 연속은 항상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기본 조건으로만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아. 그치? 근데 작년 수능에는 출제됐으니까 이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넘어가 보고. 자, 5번 파트도 마찬가지로 미분해가지고 나와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뭐야? 미분한 함수를 알려준 상태에서 원래 함수값 찾는 거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네. 그치? 그래서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도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오는 형태야. 3월에는 출제가 안 됐네? 왜? 3월에는 저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수열의 극한, 급수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3월에는 출제가 안 돼. 그치? 아닌데? 수트 파트인데? 그치? 출제가 안 됐었네. 그냥. 그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6번 같은 경우는 등 비수열에 대한 문제야. 등 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는데 수열 파트에서는 어떤 형태가 많이 출제가 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 수학적 귀납법 해가지고 네 문제가 나와. 항상 수열에서는. 그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 수학적 귀납법 해가지고 네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네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뭐 하냐면은 등차 수열이랑 시그마랑 섞어. 왜? 등차 수열이 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시그마 취했을 때 시그마의 성질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 맞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시그마랑 섞어버리면 이제 수열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 수열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지수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쑥쑥쑥 가면은 7번 문제 아직까지는 3점짜리니까 그냥 쓱쓱쓱 보고만 넘어갈게. 자, 7번 함수에서 x는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극소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는 극대값 극소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정계수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있고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도 있고. 그죠? 근데 극대극소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넘어가기는 조금 아쉬운 개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형태야. 그치? 그리고 8번 가면은 8번은 연계된 문제가 하나도 없네. 그치? 그럼 새로운 유형이야. 그치? 새로운 유형이야. 새로운 유형이면 우리가 못 풀 문제인가? 아니야. 그치? 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완전히 그 해에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몇 문제나 될까? 보통 그동안 뭐 기출문제가 많긴 하지만 최근 3년, 4년만 보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기출문제는 너네들이 다 풀어봐야 돼. 알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 풀어봐야 돼. 자, 3년에서 4년 정도 기출 문제를 하고 그 해 출제된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밖에 안 돼. 알지?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거의 한 80% 정도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살짝만 변형돼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말하면은 기출 문제만 우리가 제대로 풀어보면은 8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8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세 문제가 완전히 막 어려운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냐? 아니라고. 지금 8번 3점짜리야. 그치? 3점짜리 문제 우리 못 풀겠냐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어디서도 나와? 쌤 같은 데서도 나와. 그치?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가 안 된다 그러면 쌤 풀어 라고 얘기를 해. 많이. 그치? 왜냐면은 그 정도 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에서 출제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이게 그럼 완전히 새로운 문제야? 그건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fx 그냥 찾은 다음에 적분하라는 거야. fx는 그럼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fx 묶어준 다음에 양변에 x-1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런 다음에 적분하라는 문제야. 그치? 막 뜬금없는 문제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전에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출제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풀만한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치? 3점짜리 중에서는. 그치? 자, 그 다음 33번 4점짜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9번에서부터. 자, 9번은 4점짜리 처음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많이들 어려워했어. 왜 어려워했냐면은 내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내분이라는 개념 어디서 나왔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개념이랑 섞어가지고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 그치? 종종 출제가 되고 그러면 이 내분을 이용한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냐? 아니야. 힌트를 줬어. 3월 달에도 나오고 9월 달에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뭐 9월 달 문제는 내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치? 뭐 로그 계산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3월 달에 내분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1학년 때 개념 중에서 내분에 대한 개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1년을 쫙 아울러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내가 까먹었던 내용들 있으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내분에 대한 문제 나왔고 이런 식으로 3점짜리까지는 단순 계산 문제 혹은 개념 하나, 2개 정도만 알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4점짜리부터는 개념 2개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알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잘 익숙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네들 공부할 때 3점짜리까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푼다 쳐도 4점부터는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 오케이? 그런 것들을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도 좋아. 알지? 문제를 쓱 보고 막 달려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개념이 뭐지? 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9번 같은 문제는 로그 나왔네. 그러니까 로그 계산하는 방법 필요하고 내분 나왔네. 내분 필요해. 그치? 그런 개념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하구나라고 한번 적어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방향이 조금 결정이 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0번 문제 볼 거야. 10번 문제. 자 9번 바로 다음에 나온 두 번째 4점짜리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4점짜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려웠어. 자 왜 어려웠냐면은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녀석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한번 볼 거야.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속도, 거리, 가속도 개념이 필요하네. 그치? 오케이? 그런데 쓱 문제를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다시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 증가, 감소, 증가. 그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그치? 그래서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 감소라는 형태의 개념이 필요한 문제라고.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라서 속도, 가속도뿐만 아니라 증가, 감소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된 문제야. 그치? 그래서 수투 파트에서 2개의 개념이 포함된 문제라서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4점짜리였습니다. 그치? 게다가 그냥 증가 감소가 아니고 절대값 취한 거의 증가 감소야. 왜? 거리의 증가 감소니까. 그치? 거리의 증가 감소니까 생각보다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어. 그치?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도 쓱 봤을 때 작년 수능에서는 움직임 거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치? 자, 3월 달에는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날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 번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점이 한 점 나왔을 때, 그치? 그때 양수 값 찾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산점에서만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짝 깔고 들어가야 되겠어. 아, 접하겠구나라는 걸 살짝 깔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6월달 문제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을 때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14번도 꽤나 어려웠던 문제야. 왜 어려웠겠어요, 이 녀석도? 최대 최소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갔어. 그치? 최대 최소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갔으니까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섞인 거라서 꽤나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치?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9월 달에는 지금 두 문제를 비슷한 문제야라고 이렇게 연계 문제야라고 내가 저기 정리를 해놨는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처음으로 사가 될 때 P가 움직인 거리 찾는 형태의 문제니까,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지. 그치? 그래가지고 수능 문제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고. 맞아. 그리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증가감수. 어떤 함수의, 새로운 함수의 증가감수에 대한 문제라서 한번 넣어봤어. 그치? 그래가지고 연계 문제다.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너네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할 때 이렇게까지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이렇게까지는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난 이제 2번 문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너네는 이제 모의고사 풀다가 너네가 잘 안 풀리는 문제들만 이제 정리해 놓으면 돼. 비슷한 유형끼리 아니면은 뭐 단원별로. 나는 거의 지금 단원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이제 단원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단원별로 정리하든 뭐 비슷한 유형끼리 정리하든 오답노트 같은 거 정리 많이를 해봐야 돼. 알겠지? 오답노트 정리를. 자, 그 다음 42페이지 봅시다. 42번 봅시다. 42번 보면 11번 문제가 나왔는데 11번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인데 뭐도 나왔어? 시그마도 같이 포함이 돼 있네.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그마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시그마랑 따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작년 수능 문제는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과 시그마에 대한 문제야. 그치? 작년 수능 문제는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 시그마 유리화 해가지고 분모 유리화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치? 분모 유리화하면은 분모가 A의 K 플러스 1 그러니까 시그마 해놓고 루트의 AK 더하기 루트의 A의 K 플러스 1 분의 1 모양 나왔으니까 유리화하면은 분모는 A의 K 플러스 1 빼기 AK 하고 분자는 A의 K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AK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이 등차 수열끼리 뺀 거라서 공차야 일정한 숫자 나오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거야 라는 걸 눈치채라는 형태의 문제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는 등차 수열이랑 많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리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올해 수능에 나왔던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등차 수열끼리 곱한 게 분모에 있네? 등차 수열끼리 곱한 게 분모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쪼개주면 돼? 부분 분수로 쪼개져 버리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모양이 나오니까 그것 또한 공차가 돼 버릴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두 개, 바로 옆에 있는 한 끼리 뺀 게 공차다 이용해가지고 풀리는 형태가 은근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쭉쭉쭉 가다가 특이한 문제가 46번에 6월달 12번 문제가 있어. 6월달 12번 문제. A2가 마이너스하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쭉쭉쭉 나왔는데, 자, 얘는 왜 특이해? 집합 개념이랑 섞여서 나왔지. 그치? 그래서 집합 개념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왔던 형태의 문제라서 조금 까다로워했어, 애들이. 왜? 까먹었으니까. 그치?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6월 모의고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평가에서는 킬러 문제가 그렇게 많았대. 왜 킬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개념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혼란을 줄 수 있어서 킬러 문제래. 말이 돼 이게?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지? 그지 같은 놈들, 그지? 좀 그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해결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48페이지로 갈 겁니다. 48번으로 갈 겁니다. 48번.
자, 함수랑 실수 t에 대해서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함수 윤석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야. 자, 특이한 형태의 문제야. 특이한 형태의 문제고 비슷한 문제로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가 비슷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마냥 비슷하진 않아. 그래서 얘도 거의 신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4점짜리 신유형이니까 틀림없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못 풀 문제야? 그건 아니야. 그치? 자, 왠지 한번 볼게.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돼?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완전히 정확하게 주어졌어. 그치? 증가하는 형태로 0이랑 6이랑 9에서 만나는 형태로 주어졌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리고 y는 gx가 fx, x는 t보다 작다.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x는 t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왔을 때 gx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함수를 주어진 상태에서 해결해주는 형태의 문제가 수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이제 심할 때는 막 한 4문제, 5문제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 수투 파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12번 넘어서 한 14번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뭐야? t보다 작을 때는 fx 요 그래프 그대로 그려주고 t보다 클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1차 함수 그려주는 거야. 그치? 기울기가 몇 자리? 마이너스 1자리. 몇 콤마 몇을 지나? t, ft를 지나. t, ft가 뭐야? 마침 범위가 나눠진 끝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t가 여기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 t 값보다 작은 쪽에서는 fx 그려주고 t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그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이 녀석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t가 0부터 6 사이니까 0과 6과 9 있어서 이 사이에서 t점 찍어주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언제 넓이가 최대겠어? 물론 따져주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따져줘야 되는데 언제가 넓이가 최대겠어? 상식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접할 때 넓이가 최대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괜찮은 문제였어. 괜찮은 문제였는데 다만 답이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그치? 보기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해결 못할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과연 이게 그 해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데 예전 기출로 가면은 출제 안 됐을까? 출제된 적이 되게 많아. 이런 형태 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라는 거야. 그치? 기출문제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쓱 13번.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지? 그치? 삼각함수 활용 파트.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전통적으로 어렵고 이 녀석은 솔직히 말하면 기출문제 풀어본다고 해서 올해 수능 문제 풀어볼 수 있냐? 그건 또 의문이야. 물음표야. 그치? 그래서 이 파트는 너네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 그치?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 근데 거의 살짝 기조를 보면은 요새의 기조는 옛날에는 코사인 법칙에 좀 더 집중이 많이 돼 있었어. 근데 요새는 사인 법칙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사인 법칙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리는지 체크를 많이 해보시고 가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연습 많이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면은 14번 문제.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 녀석이다. 실수 t에 대해서 이 녀석 그래프랑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새로운 함수를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제 되게 많이 출제되고 이 녀석은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좌극한 우극한의 개수, 뭐 차이 그런 거 이용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문제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작년 수능 포함해가지고 여러 번 출제됐는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는 뭐 비슷한 문제는 없긴 했었어. 그래도
언제든 다시 출제된다. 수능 단골 출제 문제는 내년에도 또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80%는 작년 거 수능이랑 비슷한 문제 출제되거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뒤에 15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단골 출제 문제야. 그지? 매해 나오는 거고. 작년 9월에 항상 15번 문제로 나오다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12번 문제로 내려갔었어. 그래서 난 너무 좋았다. 솔직히 이거는 노가다 문제잖아. 그치? 노가다 문제고 뭐 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라서 노가다 문제고 해가지고 12번으로 내려갔으면은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거잖아.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되면은 애들이 좀 부담감이 적거든. 그래서 계속 이 12번이나 11번 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림없이 수능에는 15번에 출제를 했네. 그치?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했어. 그래서 다행히 작년 15번 문제는 그나마 좀 할만했던 문제였어. 그나마 좀 할만했던 문제였고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막 수영도 엄청 그려가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할만한 문제였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뒷페이지부터는 이제 주관식 나와. 주관식은 다시 3점부터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파트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텐데, 자, 작년 수능에는 지수 방정식 나왔어. 그지? 출제된 거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니? 그지? 재작년 수능에는 로그 방정식 나왔고, 6월, 9월에는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나왔어. 그 다음에는 지수 방정식 나왔어. 그럼 올해 수능에는 지수 부등식 나오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67번. 나는 쓸데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단골 출제야. 뭐야? 고배미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치? 그래서 고배미분법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1번. 수능 18번 문제도 단골 출제야.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방정식 풀듯이 열심히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해가지고 넘어가면 돼. 그치? 3번 문제니까 3점짜리 문제니까.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함수에서 2 플러스 x랑 2 마이너스 x, f의 2 플러스 x랑 f의 2 마이너스 x 곱해가지고 4분의 1보다 작다 돼 있네. 자, 뭐야? 삼각 부등식에 대한 문제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비슷한 형태 문제 봤더니 작년 3월에는 합성함수로 나왔었어. 그지? f.g 형태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합성함수도 너네가 까먹었으면 꼼꼼하게 따져줄 줄 알아야 돼. 그치?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치? 합성함수는 이렇게 뭐 우리 알고 있는 삼각함수랑 이렇게 합성함수 될 수도 있고 뭐 지수랑 함수 되는 거는 미적분 파트로 넘어가니까 잘 안 나올 거야. 삼각함수는. 그치? 지수나 로그로 합성되는 거는 미적분으로 넘어가니까 잘 안 나오는데 어디 파트에서 잘 나올 수 있어? 저기 합성함수 이용해서 극한 취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극한 문제. 요새 그게 잘 출제가 안 된단 말이지. 어떤 문제? 그림 나와가지고 극한 따져주는 거 있잖아. 3점짜리 문제로. 그게 출제가 안 된단 말이지. 잘 안 됐단 말이지.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게 좀 어렵게 나오면 합성함수 극한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합성함수 극한도 한 번쯤 연습해보고 넘어가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가면은 20번 문제도 4점짜리 문제 중에서 꽤 어려웠어. 주관식 처음으로 나오는 4점짜리 문제라서 좀 할만한 문제로 줬어야 되는데 꽤나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개념이랑 섞여 있어? 중간쯤 보니까 원이랑 섞여 있어. 그지? 원이랑 섞여 있어. 원이랑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려워. 그지? 원이랑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려워. 자,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 3차함수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 자, 그래서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그치? 접선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쭉쭉쭉쭉 그 접선이 함수랑 만나는 원점이라는 점을 A라고 하고 3차함수 그래프에서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에 대한 개념이 또 필요하네. 그치? 그럼 3차함수가 원이랑 3차함수에서 접선이 3차함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이 또 뭐가 있어?
알고 있으면 좋은 개념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선 그렸더니 다시 만났대. 자, 그러면 접하는 점, 다시 만나는 점, 변곡점, 얘랑 평행한 선이랑 만나는 점 해서 1대 1대 1이야. 이거 이용해가지고 다시 만나는 점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 녀석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일 때 O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얘를 O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자, A점에서의 접선 그려봤더니 X축이랑 만난 점을 B라고 했대. 그치? 자, 그리고 뭐를 중심으로 하고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 A래. 그래서 O 있고 B 있을 때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져서 이 원 위에 A가 있대. 그치? 자, 했을 때 OA 곱하기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럼 OA 곱하기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렇다고 우리는 OA랑 AB를 실제로 찾아가지고 길이 구하면 되게 힘들어져. 그치? 그래서 원의 성질을 살짝 사용할 겁니다. 자,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치? OA 곱하기 AB 하라는 건 결국 이 삼각형에 뭐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넓이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치? 그럼 넓이 찾는데 굳이 OA 길이랑 AB 길이 찾을 필요 있겠냐고. 없잖아. AB 길이랑 OB 길이랑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길이 곱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버릴 거라. 그치? 그래서 A점의 Y좌표랑 B점의 X좌표 길이 곱해버린 게 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원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리면은 문제가 쉽게 풀려버려. 그치? 그래서 1학년 때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라서 꽤나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1학년 때 것도 까먹은 내용이 있으면은 조금 짧게라도 복습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알겠지? 자, 21번에서는 양수 A에 대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2차 함수 나오고 이렇게 로그 함수 나왔어. 자, 2차 함수랑 로그 함수가 x에다가 6 대입해 보니까 둘 다 0으로 연속하고 있는 상태야. 그지? 연속 함수야, 연속 함수. 그 상태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자,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여러 개의 그래프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특정 구간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예전에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최대값, 여기서는 최대값에 대한 문제니까. 자,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돼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이랑 6을 지나는 형태의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2차 함수고 그 다음은 로그 함수 그려졌어. A는 양수를 했으니까 6을 대입해서 0 나와서 6에서부터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럼 구간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t-1부터 t 플러스 1까지로 생겼으니까. 그치? 길이가 2짜리인 구간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최대값을 찾아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요쯤까지 움직였으면은 여기가 꼭지점이 3이니까. 요쯤까지 3까지 움직였을 때는 최대값이 항상 뭐가 나와? 오른쪽에 있는 점이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3까지 움직였을 때는 t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의 t 플러스 1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치? 또 3이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있을 때는 f3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치? 또 오른쪽으로 갈 때는 t-1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최대값이 돼버려? f의 t-1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어느 순간 요쯤에서 요 녀석의 함수값과 요 녀석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또 최대값을 갖는 값이 달라지겠네. 그치? 자, 그 녀석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뭐가 돼? 최소값이 될 것 같아. 그치? 최소값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요때 함수값이 5가 되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모든 함수를 다 찾아봐도 되는데 그래프 그려보고 에이 설마 이때 최대값이 뭐 이때가 특이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로 문제가 나왔겠지 뭐 하고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바꿔가면서 쭉쭉쭉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 우리 수투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치? 수투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수투나 수원에서도 맞지? 되게 많이 나왔었어. 자, 근데 작년 수능이랑 작년도 뭐 저기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니까 그런 형태 문제는 안 나오긴 했었어. 그치? 구간을 변화시켜가면서 최대 최소 찾는 문제는 안 나오긴 했었어. 근데 그 전 기출문제는 되게 많이 나왔다고. 그치? 그래서 그 전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지금 수능이 19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 년이 나왔는데 30년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다 풀어볼 수 없으니까 최소한 3년치는 풀어보는 게 좋아. 그치? 최소한 3년치 수능이랑 모의고사는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모의고사도 다 풀어볼 필요도 없어. 3월 빼고 6월 빼고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그치? 그 정도만 하면은 좀 여유 있으니까 4년 전, 5년 전까지 우리 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거기까지 가서 풀어보면 좋겠네.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몰라. 작년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 몰라.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돼. 자, 특이한 문제 볼게. 86번 보면은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6월 모의고사에서 평가원에서 이거를 킬러 문제로 또 콕 집었어. 왜 킬러겠어? 명제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지 같은 놈들이 명제라고 킬러래. 그치?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뭐가 킬러 문제인지. 그치? 그래서 이걸 킬러 문제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 다음 22번. 자, 22번은 15번과 비슷하게 뭐지? 항상 수투 파트에서 나올 거고, 그치? 항상 수투 파트에서 나올 거고, 이 문제는 22번. 공통 과목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수투 파트에서 나올 거고, 어떤 형태의 문제에서 나올 거야? 거의 미분에서 나올 거야. 그치? 미분 파트에서 나올 거야. 얘기했었지? 수투는 미분이 어렵고, 미적분은 적분이 어렵다고. 그치? 미적분은 적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공통 과목 맨 마지막 문제는 거의 웬만하면 미분 파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치? 미분 파트에서 나와.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22번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줬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조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치? 조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함수 fx에 대해서 f의 k-1과 f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대. 딱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k-1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랑 부호가 완전 반대라는 거지. 그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야. 근데 좀 더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의 k값은 존재하지 않아.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무조건 x축을 뚫고 지나갈 거잖아. 그치? x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건데 몇 개 뚫고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뚫고 지나갈 건데 틀림없이 이때랑 함수값의 부호가 다를 건데 그렇게 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을 거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게 0보다 작을 때 이게 0인 거야. 그치? 그럼 곱해서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맞아? 또 그 다음으로 나와서 그 다음 한 칸 더 옮겨가서 얘가 0일 때 얘가 양수인 거야. 그럼 또 0보다 작아지지가 않아. 맞아?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되면 또 0보다 작아져서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양수 나왔으면 얘가 또 0이 돼야 돼. 뭐 그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구간이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정수에서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구나. 그치? 0 되는 녀석은 무조건 정수점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 놓고 얘는 뭐 파악하는 문제겠어? 그 밑에 있는 f'-4랑 f'4분의 1 조건 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파악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봐가지고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는 형태의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가 돼. 몇 년째. 그치? 올해도 똑같을 거야. 오케이? 올해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22번 문제를 내가 꼭 풀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돼. 그치? 그런데 난 92점이 목표인데 라면은 연습 안 해도 돼. 연습 안 해도 돼. 그래도 조금 아까운 사람들은 연습을 해놓고 이 문제 건드려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되게 쉬워졌어. 우리가 못 건드릴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조건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작년도 수능은 아니고 작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조건이 나왔어.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 함수에 대해서 x1, x2, x3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x1-x2, x1-x2 곱하기 x2-x3, x2-x3 곱한 게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세 실수 x1, x2, x3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분수가 뭐야? x1-x2분의 fx1-fx2 두 점 사이 기울기잖아. 그치? 또 x2-x3분의 fx2-f3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1부터 x2까지는 증가하고 있고 x2부터 x3까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혹은 감소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는 x1, x2, x3이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에 존재할 거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존재? 그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맞아. 그래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 값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조건 나왔을 때 조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23번부터는 선택 과목 문제입니다. 선택 과목 문제야. 선택 과목. 다 미적분 선택할 거잖아. 맞지? 미적분 선택해. 아까 봤잖아. 원점수표. 원점수표 봤잖아.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 그게. 그치? 자,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총 8문제가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미적분 파트가. 그치? 그 중에서 8문제를 추려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몰아서 출제하면 또 안 돼. 단원별로 일정한 비율로 출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쉬운 문제는 거의 이렇게 극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 뭐 작년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전부 다 수열의 극한이 아니지. 지수함수 극한 아니면 로그함수 극한 형태 문제가 나왔지. 그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혹은 어떤 문제로 나오겠어? 수열의 극한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 그치? 수열의 극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가면은 작년 6월부터 계속 좋아했던 문제. 매개변수 미분. 그치? 매개변수 미분. 이 녀석은 작년 6월부터 이거 낼 거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지. 그치? 매개변수 미분 낼 거야 하고. 그치?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 우리 다들 할 줄 아니까 그냥 쭉쭉쭉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5번. 25번 문제가 좀 골 때렸어. 나는 이걸 4점짜리 문제라고 보거든? 근데 3점짜리 문제로 출제돼가지고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틀렸던 문제야. 그치? 자, 왜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 자, 25번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줄 뭐 양의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정의가 되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gx가 fx의 역함수네. 역함수 나왔어? 그럼 역함수 미적분에서 역함수 나오는 건 역함수 미분법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역함수 미분이 필요해. 자, 역함수 미분이니까 G'의 F의 X가 뭐 나올 거라고? F'X분의 1하고 나올 거라고. 요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 다음 요 녀석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요 녀석일 때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건 또 적분이야. 역함수 미분법 쓸 줄 알았더니 적분이 나왔네. 그래 놓고 나서 분모에다가 요 녀석들을 몰아줬어. 그치? 자, 여기서 역함수 미분법 떠올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되게 헷갈려 했겠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역수취했으니까 1부터 a까지 fx분의 f'x 모양이네. 그치? 오케이. 요 녀석이 역수된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얜 lnfx 미분한 모양이야 라는 거 떠올리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이게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또 뭐 해야 돼? 치환적분 써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 치환적분 막 섞여 있으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치?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 풀만한 문제야? 못 풀만한 문제는 또 아니야. 그치? 조금만 생각해주면 풀리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비슷한 문제가 거의 없었어. 비슷한 문제라고 해봤자 25번 문제 9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9월 모의고사에서는 fx 대신에 저 녀석 대입해보니까 미분한 게 밖에 곱해져 있는 모양이다. 치환적분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치환적분 이용해주고 적분하는 모양인데 이 녀석은 생각보다 꽤나 어려웠던 문제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01번. 101번 같은 경우는 26번 문제인데 부피 문제가 옛날에는 4점짜리 문제로 출제됐는데 이제 하도 애들이 잘 풀어가지고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돼. 당연히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이 녀석도 수능에서는 단골 출제입니다. 알지? 단골 출제야. 근데 올해는 왠지 출제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자리에 저기가 들어갈 것 같거든. 작년 수능에 뭐가 안 들어왔냐면은 그 프랙탈 모양 있잖아. 그치? 도형 쪼개준 거.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빗금치 색칠한 거.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거든. 그치? 평가원 애들이 시험지 나눠줘 놓고 아 맞다 했을 것 같아. 그치? 올해는 출제가 될 것 같아. 얘가. 그치? 그러면 한 문제 정도 빠져야 되는데 그림 문제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빠질 것 같아. 그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27번. 27번은 자, 원점을 지나고 곡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했을 때 f의 a가 마이너스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에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어. 자, 뭐가 필요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형태가 필요하네. 그치? 자, 그 녀석의 기울기를 ft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함수가 주어져. 그치? 그 새로운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형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산이 필요한 형태 문제인데 3점짜리로 주어졌어. 그치? 그래서 미적분하는 애들이 점수 이렇게 낮았나 봐. 그치? 생각보다 3점짜리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상수 취급을 받는지 꼭꼭꼭 체크해 보시고 풀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또 쭉 넘어가면은 자, 24년도 수능 문제 28번 문제야.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기도 하고 해서 조금 어려웠던 형태 문제입니다. 읽어만 봐도 얼마나 어려워. 자, 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요 녀석, x가 0보다 클 때는 모르겠어. 아무튼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고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라고 했을 때 두 함수 gt, ht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되게 복잡해 보여.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면 또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는 또 아니야. 자,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 자, fx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x축 위에 그래프가 다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까지는 없어. 그치? 연속이라고까지만 나왔어. 어차피 나중에 미분 가능이긴 하겠지만 자, 아무튼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만 줘줬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fx가 마이너스 4x2에 4x 제곱하고 나왔어. 뭔 소리야 이건 또. 4x 제곱하고 나왔어. 그치?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가지고 이 녀석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어디 보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 근데 몰라도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라서 자, 이 그래프 형태 한번 파악해 볼게.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주는 거야, 이 녀석을.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치? x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녀석 값도 커지고 이 녀석 값도 훨씬 더 커지겠네. 그치?
계속 커지는 것끼리 곱할 거니까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갈 거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갈 거야. 특히나 x에다가 0 대입해 보니까 몇 나와? 0 나오는 모양이다. 그치? 그래서 대충 자세히 그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차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자, 이 녀석이 이제 F 나왔는데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자, Y는 T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작은 거를 GT.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대충 이쯤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큰 거를 HT 라고 했을 때 이 GT 플러스 HT가 K를 만족한대. 사실 이 녀석 K를 만족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적분한 값이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을 가져가시고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자, GT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GT, HT 해가지고 Y 값인 이 T 값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헷갈리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은 그냥 X 값이니까 알파랑 베타야. 그치? 알파랑 베타야.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T 나온다고.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T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Y는 T랑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들어가. 헷갈리니까. 그치? 자, 그럼 알파랑 2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항상 K라는 일정한 숫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겠소? 얘를 3으로 나눠버릴게. 그래놨더니 이가 뭐야? 내분이잖아. 그치? 두 x좌표를 내분했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왔대. 그치? 두 x좌표를 내분했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왔대. 그러니까 두 x좌표의 내분점이 항상 똑같은 값 k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똑같은 값 k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베타가 뭐가 될 거라고? k-2의 g 알파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치? 오케이. g 알파? 알파가 될 거라고. 다시 할까? 알파가 뭐가 될 거라고? k 마이너스 베타에 2 나눠준 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런데 알파는 어디다 대입하는 형태의 x값이야? 여기다 대입하는 형태의 x값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알파를 대입해버리면 이 녀석을 대입했을 때 f의 알파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4의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의 4의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알파에 대한 함수야. 그치? 그리고 얘는 베타에 대한 함수야.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x가 0보다 작을 때의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베타가 대입된 모양이니까 얘가 바로 x가 0보다 클 때의 함수 모양이야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함수랑 0보다 클 때 함수가 일정한 비율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야. 그치? 2대1 내분했더니 똑같은 값이 나왔을 테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해가지고 요 함수가 바로 0보다 클 때 fx구나. 즉 0보다 클 때 fx는 마이너스 4의 2분의 k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4는 약분돼서 k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모양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제 k 값을 찾아주는 게 관건인데 k 값을 찾아줄 수 있는 힌트가 있어? 있네. 0부터 7까지 적분한 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치? 그래서 0부터 7까지 적분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28번은 그런 식으로 풀고 가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y값이 t일 때 만나는 x값이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가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된 편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출제가 됐었어. 이제 대충 언제쯤이었냐면은 2019년도, 20년도 정도에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 그치? 그래서 예전 것까지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 29번, 108번으로 가면은 자, 두 등비수열에 대해서 무한 등비급수네. 무한 등비급수.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이런
녀석 해가지고 각각 조건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항과 공비 모르니까 각각 A, R, B, R2, A, R1, B, R2 해가지고 R1과 R2 찾아가서 열심히 계산해 주라는 문제야. 이렇게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야. 오케이? 자, 그 뒷페이지는 30번 문제. 작년에 비슷한 문제로 출제된 문제는 없었어. 그런데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풀어줬었지? 30번 문제? 그치? 뭐 찾는 문제였어? 변곡점 찾는 문제였어.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형태 문제도 예전에 되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이 녀석도.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익숙해져야 돼. 자, 그 뒷페이지는 남은 문제들 좀 아쉬워가지고 미분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면서 안 되는 거 차근차근 질문하시면 되고 나중에라도. 그치? 쭉쭉쭉쭉 넘어가 볼게. 미분류 문제는 그렇게 쓸데없고 8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81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랑 수능이랑 연계가 된대. 작년도 연계율이 한 50% 정도 된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연계가 됐는지. 그럼 이 50% 정도 연계가 됐으면 내가 진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막 2회독, 3회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이제 어떤 문제가 연계되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해봤어. 자, 그래서 연계되는 문제들 보니까 지금 공통 과목만 지금 연계된 문제 한번 추려봤는데 번호 봐봐.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11번, 15번, 17번, 18번, 21번.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21번, 15번밖에 없네. 그치? 나머지는 거의 3점짜리 문제들이야. 4점짜리 문제에서는 거의 연계된 게 없어. 맞지? 희한하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연계됐는지 한번 볼 거야. 자, 이 녀석은 어떻게 구성해놨냐면은 2등분돼 있는 거 위에가 수능 문제, 아래가 이제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들 연계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준 문제들로 지금 추려봤어. 알겠지? 1번 문제 세제곱근 루트 24 나와서 연계래. 이래서 연계야? 이게 연계야? 이거 연계 안 됐다고 못 풀어? 아니잖아. 그치? 연계 안 됐다고 푸는 건 아니잖아. 자, 2번 문제 연계래. 비슷하대 함수가. 그치? 맨 뒤에가 3인데 수능 특강에서는 3x하고 끝났대. 비슷해가지고 연계래. 모르겠어 이거. 그치? 자, 세 번째 모르겠어. 그치? 네 번째 모르겠어. 이게 연계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 못 푸는 문제야? 아니잖아. 그치? 오히려 다른 문제집에서 훨씬 더 많이 풀어본 문제잖아. 이런 형태 문제는. 그치? 자, 그래서 쓸데없으니까 쭉쭉 넘어갈 겁니다. 자, 6번 문제, 7번 문제도 우리 연계가 아니면 못 푸는 문제냐? 아니었어. 그치? 17번 문제,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치? 3점짜리 문제들이라서 연계가 됐다 해도 우리가 연계가 됐구나를 잘 모르겠어. 그치? 자, 10번 문제. 아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던 4점짜리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4점짜리 문제가 연계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두 점의 위치를 요 녀석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절대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니까 조금 비슷하긴 해. 그치? 조금 비슷하긴 해도 과연 우리가 이거를 연계가 안 됐다고 못 풀 문제겠냐고.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못 풀어봤을 문제겠냐고. 그건 또 아니야. 그치? 그건 또 아니야. 12번 문제. 아까 얘기했던 등차 수열 이용해서 시그마 풀어주는 형태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게 밑에서 연계가 됐대. 뭐 비슷해. 근데 이것도 센에서 훨씬 더 많이 풀어봤어. 이런 형태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굳이 연계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 자, 15번 문제 볼게. 15번 문제. 자, 첫째 항의 자연수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학적 귀납법 이용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노가다 문제. 노가다 문제야. 자, 그래가지고 수능 완성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대. 수능 완성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쓱 보니까 실제로 비슷하게 보여. 그치? 실제로 비슷하게 보여. 실제로 비슷하게 보이고 뭐 AK 더하기 A의 K 플러스 1이 3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해가지고 K 찾는 것도 여기서는 A1 찾으라는 거긴 하지만 비슷해 보여. 3 나오는 값 찾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풀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학은 어때? 조건 조금만 달라도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비슷한 문제다라고 보기는 나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조건 자체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녀석은 15번 문제야. 자, 밑에 있는 수능 완성 문제는 7번 문제야. 이 7번 문제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7번 문제냐면은 수능 완성 보면은 맨 뒤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30문제짜리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 거기서 7번 문제야. 7번 문제는 몇 점짜리 문제겠어? 3점짜리 문제야. 그지? 3점짜리 문제랑 4점짜리 문제랑 이렇게 연계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 푸는 방법 자체가 완전 달라질 건데. 그지? 밑에는 A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형태의 문제인데 위의 문제는 거꾸로 찾아나가는 문제라서 체감 난이도뿐만 아니라 푸는 방법까지 완전히 달라져 버릴 거야. 그지? 그래서 비슷한 문제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 21번 아까 얘기했던 구간이 변하는 형태에서 이제 최대값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저 33번 밑에 수능 완성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문제도 길이가 2짜리인 거 변화시켜가면서 최대값 찾는 형태의 문제, 길이가 1짜리인 거 변화시켜가면서 최소값 찾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네. 비슷한 형태의 문제야. 하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는 언제도 많이 출제됐다고. 옛날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훨씬 많이 출제됐다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따져봤자 이거 딱 한 문제 출제된 거야. 그치? 그럼 이거 한 문제로 우리가 수능 문제 풀기 위해서 연습이 되겠냐 이거지. 안 돼. 그치? 안 될 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막 완전 똑같은 문제야? 그건 또 아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 나 이게 제일 웃겼어. 자, 29번. 미적분 문제에서 이제 연계 문제를 찾았는데 미적분 29번 문제 아까 급수 문제였어. 계산은 조금 복잡할 거라고 했어. 실제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애들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야. 29번도.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수능 완성에서 두 문제가 섞여서 나왔대. 그치? 자, 첫 번째 19번 문제 보니까 두 급수 곱한 거의 급수가 각각 급수의 곱이랑 같다라는 조건이 똑같아. 그치? 그 밑에 문제 보니까 다 조건이 조건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문제가 섞여가지고 출제가 됐다. 와, 연계가 됐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푸는 방법이 달라져 버리지. 그치? 자, 위에 문제 푸는 방법이랑 밑에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고 그 두 조건이 섞였을 때 29번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치? 물론 이 조건 보면은 내가 수능 완성을 진짜 한 2, 3회독 해가지고 이 문제를 외워버렸어. 그래서 수능 시험장 갔을 때 29번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잘 풀릴까? 반갑기는 하겠지. 그치? 많이 봤으니까 익숙하니까 반갑기는 하겠지. 푸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솔직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수능 연계 교재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풀어보면 좋아. 한 번은 풀어보면 좋은데 그거를 막 2회독, 3회독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뭐해?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알지?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수능 기출문제 더 나가서 각 해 연도별로 모의고사 기출문제 9월까지만 이라도 풀어보면은 너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지?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풀기는 너무 힘드니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 기출문제 묶어놓은 거.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자이스토리를 할 거야. 자이스토리를 할 거야. 그래서 자이스토리 수원 수투 미적분을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수원 수투 미적분이 지금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다 끝내진 못할 거야. 알겠지? 지금부터 본다고 해도 다 끝내진 못해가지고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은 수원 수투 미적을 구모 보기 전까지 마지막 대단한 한 단원씩들 있잖아. 그치? 수원 같은 경우는 수열, 수투 같은 경우는 적분, 미적 같은 경우도 적분. 그치?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끝내는 게 목표야. 그치? 구모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케이? 구모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 끝내는 게 목표고 구모 끝나고 나서 요거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그치? 구모 보고 나면은 이제 거의 2달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그치? 10월, 11월 하면 끝이잖아. 그치? 2달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그 2달 동안 한 1주, 2주 정도 해가지고 요 남은 단원 마무리하고. 그치? 남은 기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 한 그럼 50일 정도 남는다? 그치? 구무 끝나고 나서 요거 마지막 단원까지 마무리하면 50일 정도 남을 거야. 그치? 50일 동안 뭐 하냐면은 이제 시중에 나온 실전 모의고사들 푸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아까 기출문제 풀어보려 했는데 언제 풀어요? 요 사이사이에 풀 거야. 그치?
매주 하나에서 두 개치. 오케이? 매주 하나에서 두 개씩 요 사이사이 풀어볼 겁니다. 그치? 매주 그렇게 숙제를 내줘가지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 그치? 너네도 아마 지금 막 다들 살짝살짝 흔들릴 거야. 아, 수능 공부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랬을 때 이 정도 스케줄 가지고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 너네가 지금 100점이 만약에 100점이 목표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제 계속 실전 모의고사, 시중에 나온 실전 모의고사들 계속 돌려야 되는데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1등급이 목표라고 하면은 이 정도 스케줄만 가지고도 1등급 충분히 나와. 그렇지? 1등급 충분히 나오니까. 오케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마무리를 할 거야. 그치? 나만 떠들었어.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어줘 놓고서는. 그치?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치? 풀어보면서 맨 뒤에 답만 적어놨어. 혹시 풀이가 필요하다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치? 뭐 물어보기 좀 껄끄럽다 그러면은 풀이 좀 달라 그러면 내가 풀이 이렇게 PDF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 뿌려가지고 줄 테니까. 그치? 풀이도 보내줄게.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